한일 관계 악화 이후 일본 해외 취업이 사실상 막히게 되자 부산의 젊은이들이 이젠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국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다 부산 20대 청년들의 소득이 부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부산 청년 아세안 해외 취업 박람회장입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나라에서 11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 동남아 해외 취업 박람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일본 취업길이 어려워지자 동남아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곳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하고의 네트워크라든지 현지에 살고 있는 한인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매우 높아서 올해 1분기 부산 지역 청년 실업률은 전국 최악인 12.4%로 전국 평균 9.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 11.1%, 대전 10.3%, 서울 9.7% 등 다른 대도시 청년 실업률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가 부족하니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마저 여의치 않자 일본으로 향했던 부산 청년들이 이젠 동남아를 차선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베트남이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국가인가 해서 베트남 쪽으로 가려고 해요. 저는 해외 취업을 어렸을 때 하고 싶어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2달 동안 베트남어로 배우고 이제 베트남 기업에 진출할 생각이었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조사 결과 부산 지역 20대 청년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134만 원, 평균 부채는 1,429만 원으로 월 소득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제도약을 목표로 새로운 시도를 했었는데요. 영화의 전당으로 야외 행사를 집중하면서 주변 유동인구는 크게 늘었고 처음으로 시민공원에서도 한국 영화 대표작을 상영하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징이었던 해운대해수욕장 비프빌리지 야외 무대. 바다를 배경으로 한 멋진 행사들이 펼쳐져 영화제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해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철거됐고 올해도 잇따른 태풍 북상 소식에 설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에서도 날씨만 좋으면 무대 인사가 너무 영화만큼 멋있게 나오는데 좀 그런 건 좀 아쉽죠. 그림이 되니까. 바닷가에서 진행돼 왔던 영화제 행사는 자연스레 영화의 전당으로 모였습니다. 주변 유동인구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비프빌리지에서 진행됐던 오픈토크 등 각종 행사가 이곳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로 옮겨오면서 평일 낮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도 이제 영화제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대표작 10편을 선보이는 야외 특별 상영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해운대와 영화제의 태동지 남포동에 이어 시민공원까지 영화제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이런 정도의 삼각형의 확장성을 24년 만에 처음 시도한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중심은 영화의 전당에다 두고 부울경을 아우르는 이제 저희들의 관객 서비스, 시민 서비스를 막바지에 접어든 부산 국제영화제.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변화로 지난해 목표인 정상화를 넘어 제도약과 집결이라는 올해 영화제의 새로운 목표 달성에 관객과 시민들은 어떤 점수를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폐막을 앞두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오늘은 폐막작을 소개하는 시사회와 기자회견, 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토크쇼가 이어집니다. 내일 폐막 때 상영될 폐막작 윤희에게 시사회와 기자회견이 오전 9시 30분부터 주연 배우 김희애 씨와 임대형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의 전당 중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 저녁 5시부터는 롯데시네마 센터시티관에서 이만희 감독의 한국 영화 휴일 주제로 영화평론가 허문영 씨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인기 유튜버들을 초대해 한국 영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가칭 영화관 옆 책방이라는 토론회가 영화의 전당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에 롯데타워 착공 내년으로 또 연기라는 제목의 머릿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중국 광복동 롯데타워의 공사 기간을 2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인데요. 롯데그룹은 이번 달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107층짜리 기존 설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착공 시기도 불투명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롯데가 공사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기간을 끌어서 주거시설 도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함께 전했는데요. 5년 연장은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을 모두 더한 결과일 뿐 주거를 넣을 계획은 없고 내년 하반기에는 재착공에 나설 것이라는 롯데그룹의 입장도 함께 다뤘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가대교 대형 화물차 통행료가 5,000원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화물차 통행료가 왕복 기준 10,000원 할인되면서 물류 기능이 강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승용차 통행료도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의견 함께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미세먼지 막을 학교 강당 건립이 올해 한 건뿐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 따르면 매년 10개 안팎으로 건립되던 부산 각급 학교의 다목적 강당 건립 건수는 올해 한 건으로 줄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시청의 비법정 전입금 지원 중단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비법정 전입금이 대거 급식 재원에 투입됐고 시청만 바라보던 시교육청이 뒤늦게 대응 투자 방안을 모색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교육청이 외부 투자처를 찾기는커녕 급식 예산을 대주느라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시청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 함께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개인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49.8%로 전국 최고라는 기사입니다. 일반 화물도 전국 일반 화물 고령 운전자 8천여 명 중 12%가 부산 운전자들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와 교육 등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높아서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부산은 현재 17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따스한 가을볕에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내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남쪽에서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 하기비스가 보이는데요.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일 정도로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일본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부산에도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낮 동안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야외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겠고요. 기온 자체는 예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내륙은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25도, 양산과 거제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상에는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 사이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미리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고 낮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에는 전해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해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2019 아시아 걷기 총회 개막식이 오늘 오후 2시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됩니다. 걷기의 아시안 게임으로 불리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걷기 네트워크 이사장과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부산대학교가 설립한 통일한국연구원 개원 심포지엄이 오늘 오후 6시 부산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공식 개회식에 이어서 명사특강과 초청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5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오 시장이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논의를 거쳐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선거자금이라고 언급한 5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결정해 어제 부산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유튜브를 통해 오 시장의 돈다발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이른바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금융 거래에서도 노인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고령화 속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이 금융 소외 노년층을 잡기 위해서 은행권이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고객들로 붐비는 은행 창구입니다. 상당수는 노년층입니다. 혹시 수월하세요? 저희는 좀 수월치 안 받게 그거 하려고 하면 배워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고 해갖고 아들 오면 이제 저가 이렇게 해주고. 이처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 힘든 노년층은 여전히 은행 창구 선호도가 높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년층 고객의 은행 창구 이용률은 75.5%로 고객 전체의 창구 이용률 19.9%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금융에 소외된 노년층이 늘면서 금융기관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고령층 고객이 특히 많은 시내 20개 영업점에 역시 고령층으로 구성된 이른바 시니어 서포터즈를 최근 배치했습니다. 안내와 이게 공과금 납입을 못 하시는 분, 그러고 통장 관리를 못해가 찾지를 못하시는데 대피를 해주는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소형 이동 점포 운영과 스마트 뱅킹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다 이 젊은 중심의 고객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시니어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중심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희들 소홀히 할 수 없고 해서 오히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고령화 속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 노년층 고객을 잡기 위한 지역 금융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롯데가 세운 기록들이네요. 롯데자이언츠 소식인가 봐요. 네, 이번 프로야구 시즌이 저번 주에 막을 내렸는데요. 올 시즌 최하위에 그친 롯데자이언츠가 세운 각종 기록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하위 팀이 세운 기록이라면 좋지 않은 기록일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많은 기록을 세웠는데요. 다양한 기록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불명의 기록은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초 연봉 1위 팀의 최하위, 그리고 프로야구팀 세계 최초 한 시즌 100폭투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댓글의 반응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무려 세계 최초 기록도 보유한 팀, 사실 한국 프로야구 최초는 아무것도 아님, 굳이 알고 싶진 않았는데처럼 슬픔이 넘어가지고 해탈한 듯한 부산 야구 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 부산 야구 팬들은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죠. 팀을 좀 잘 정비해서 내년에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반송 멧돼지 출몰이네요. 네,
지난 4일 해운대구 반성동의 주택 1층 마당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주민이 파해가 골반에 찰가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샀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댓글들을 쭉 살펴보면 이 돼지는 정부에서 이동하지 말라 했는데 돌아다닌겨? 잘못하면 부산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지는 거 아닌가 같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걱정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번 반송 멧돼지 출몰 사건은 별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사실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위봉초와 반여초인데요. 초등학교 관련 소식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두 초등학교, 위봉초등학교와 반여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요. 규모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찬반 투표를 거쳐서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이 학교 졸업생들은 굉장히 섭섭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두 학교를 통합하면서 학교 건물은 위봉초등학교 건물을 그대로 쓰고요. 이름은 반여초등학교 이름을 잇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산새들 노랫소리 아침을 열어주면 찬란한 밝은 태양 높이 솟는 위봉아 안 되는데 이름이라도 제발 같이 위봉초 교가도 같이 남기면서 아쉬워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봉초등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봉초등학교 졸업생들의 마음이 조금 더 섭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 2층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1층으로 떨어져 아래에 있던 67살 박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던 박 씨의 집에 10년 전쯤 설치됐으며 박 씨가 직접 수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벽면 수리를 하던 중 승강기 고정 밧줄이 풀리면서 사고가 났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강서구 명지동 동진 지하차도 인근 교차로에서 43살 A씨가 몰던 택시가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버스 기사와 승객 11명이 다치는 등 모두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대학가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던 여대생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사상구의 한 대학가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대생 B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폐막한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부산 선수단이 목표 성적보다 한 단계 낮은 종합 8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선수단은 금메달 51개, 은메달 51개, 동메달 78개를 획득해 서울과 경기, 경북, 경남, 인천, 충북, 대구에 이어서 종합 8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부산은 조정 여자고등부가 19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고 여자 일반부 펜싱 에페에서 4연패를 달성하는 등 선전했습니다. 부산 선수단은 오는 29일 오후 2시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해단식을 갖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와 함께 버저비터를 터뜨리며 90대 87의 짜릿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4쿼터 막판 KT는 외국인 선수 손튼의 석점슛과 허훈의 자유투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오리온의 팀 파울 자유투로 2점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경기 종료 1.2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라인 아웃된 공에 대한 비디오 판독 결과 주심은 KT의 공격권을 선언했고 마지막 공격에서 패스를 넘겨받은 조상열이 경기 종료 선언과 동시에 석점슛을 성공시키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갈매길 축제가 이번 주말과 일요일 이틀간 남구 이기대와 영도구 저령해안 산책로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같은 기간 열리는 아시아 워킹 페스티벌과 연계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해안 도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요일에는 태종대 감지해변과 영도 중리를 거쳐 암남공원과 모지포 마을회관까지 20km 구간의 갈매길 장거리 걷기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민선 7기 첫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부산의료원장의 조국 장관 자녀 장학금 지급 경위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 등 맹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부산시 사상 첫 민주당 시장인 민선 7기 오거돈 시정에 대한 집중 포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어제 오후 부산 서면에서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되며 이동 노동자를 위한 생활 법률과 건강, 금융, 주거, 노동복지 상담 등이 이뤄집니다. 부산시는 2022년까지 이동 노동자 운집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5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 펜스타그룹이 운영하는 수소 친환경에너지 연구소 개소식이 어제 오전 펜스타그룹 중앙동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수소 친환경에너지 연구소는 앞으로 부산대 화력발전에너지 기술분석센터, 수소선박기술센터, 한국생산기술원 등과 협업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반 등을 사업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이 김기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은 2.1%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 가입률 9.4%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화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보험 상품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높아서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부산은 현재 17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따스한 가을볕에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맑은 가운데 일본 남쪽에서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 하기비스가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부산에도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는데요. 주말인 내일 새벽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낮 동안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야외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겠고요. 기온 자체는 예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